자, 미리 캔버스는요. 원래 RC 만드는 회사 있죠. 알약, RC 이런 거 만드는 회사에서 만든 어떤 서비스인데요. 우리가 디자인을 할 때 마케팅용 어떤 디자인을 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디자인을 해야 될지 사실 좀 막막한 게 맞으실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디자인이 다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별로 뭐 어려울 것 없이 이 안에서 내가 디자인을 꾸며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마케터들이 활용하고 있는 그런 사이트 중에 하나죠. 게다가 캔바라는 게 원래 먼저 있었어요. 그보다 더 먼저 있었던 건 이제 망고보드라는 게 먼저 있었기는 했는데 이 망고보드는 유료거든요. 근데 미리 캔버스는 유료가 아니라 다 무료예요. 그래서 좀 더 유용하게 아마 쓰실 수가 있으실 거고, 나중에 이제 미리 캔버스를 배우시고 나서 다른 이제 마케팅 그림들을 좀 보면은 아 이거 미리 캔버스에서 가져온 거구나 아마 이런 게 좀 보이는 애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만큼 되게 많이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쉽게 만드는 나만의 디자인 미리 캔버스. 요거는 지금 미리 캔버스 사이트가 아니에요. 밑에 있어요. 참 왜 이렇게 먼저 또 이렇게 만들었을까? 자, 밑에 보면은 디자인 플랫폼 미리 캔버스 있죠. 요걸로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저작권 걱정 없는 무료 디자인 툴 미리 캔버스. 자, 여기서 바로 시작하기를 눌러보시면은 이렇게 디자인 페이지가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마 여기는 회원가입을 하라고 뜰 건데요. 회원가입은 가급적이면 뭐 구글 있으시면 구글로 만드시거나 그렇게 이어서 만드시면 되거든요. 회원가입 자체가 뭐 인증을 거쳐야 되거나 이렇게 막 복잡하지는 또 않아서 아마 금방 회원가입 하실 거예요. 회원가입이 되어 있어야 나중에 이거를 로그인 되어 있어야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미리 캔버스 들어가시면 아마 저는 여기 로그인이 되어 있을 거고, 로그인이 안 돼 있으면 로그인을 하라고 그렇게 뜰 거예요. 회원가입하라고. 그러면은 지금 바로 가입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리 캔버스에서는 템플릿을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요. 신규 디자인이나 프로모션 이벤트, 비즈니스, 뭐 코로나 해서 다양한 템플릿들이 많이 제공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 미리 캔버스가 좋은 점은 무엇이냐면요. 그냥 템플릿만 제공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사이즈로 제작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 위쪽에 보시면 파일, 설정, 그리고 뭐 1200에 뭐 1200 이렇게 돼 있는 부분 보이시죠? 자, 여기를 눌러보시면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사이즈로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많이들 이제 뭐 내가 마케팅용 어떤 디자인을 만들 때 걱정을 하시는 게 사이즈를 어떻게 줘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걱정들을 하시는데요. 얘는 사이즈가 다 나와 있어요. 피드 게시판은 어느 정도 하고 유튜브는 어느 정도 사이즈로 만들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선택해서 고를 수가 있습니다. 되게 편하죠. 그리고 만약에 여기 사이즈가 없으면 직접 입력해서 내가 원하는 사이즈로 적용해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네, 투표 화면이 좀 다른데요? 네 비어 있다고 뜨죠? 네. 아니 그거를 투표 화면이 달라서 거기서 어떻게 저걸 디자인에서 이제 디자인 만들기 한번 만들게요. 저랑 조금 달랐죠? 이쪽에 디자인 만들기 한번 눌러보실래요? 네, 이러면 이제 좀 비슷한가요? 직접 입력해서 사이즈는 내가 원하는 사이즈로 새 디자인 만들기 하시면 똑같이 뜰 겁니다. 그러게 디자인이 조금 달라서 자, 웹용도 있고 인쇄용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인터넷상으로 어떤 홍보를 하고자 해서 만드는 거다 하면 웹용에서 디자인을 고르시거나 디자인을 제작을 하시면 되겠고요. 인쇄용은 보통 픽셀 단위가 아니라 밀리미터나 센티미터 단위잖아요. 그래서 인쇄용의 경우는 내가 원하는 규격 사이즈대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명함도 쉽게 만들고요. 현수막 같은 것도 여기서 바로 제작이 가능합니다. 되게 다양하게 있으니까 참고해 주세요. 지금은 웹용으로 만들 거고요.
만약에 내가 우리 아까 타이틀 사이즈가 966에 300이잖아요. 그 사이즈로 제작하겠다면 웹용을 966, 그 다음에 세로를 300 이렇게 해서 적용하면 딱 966에 300짜리 창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위쪽에 템플릿이라는 거는 이제 만들어 놓은, 그러니까 미리 캔버스에서 미리 만들어 놓은 디자인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이 디자인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 내가 여기다가 간단하게 예를 들어 패션에 대한 거를 찾겠다. 이런 식으로 치면은 패션에 관련된 디자인들이 나오기도 해요. 아니면 얼마 전에 뭐 추석이기도 했으니까 추석을 쳐보면은 추석과 관련된 디자인들이 나오죠. 그러면 이 중에 이 디자인 좀 이쁜 것 같아 라는 디자인이 있다면 그 디자인을 그냥 꼭 눌러주시면 내가 만든 요 사이즈에 얼추 맞춰서 가져와 줘요. 그럼 이제 이거를 디자인을 내가 어떻게 채울 건지, 채우기를 할 건지 그냥 맞추기를 할 건지 하시고 여기서 이제 디자인을 조금 더 수정해서 만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 추석은 지금 지났긴 하지만 얘는 좀 치워놓고 이 정도 디자인으로 하고 싶고 요 뒤에 이미지는 잠겨져 있네요. 이런 디자인으로 만들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수정을 해서 내가 원하는 디자인으로 만들어서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말한다면은 꾸미는 게 그냥 뚝딱 만들어지죠. 그쵸? 네, 타이틀 다 제작했습니다. 뭐 여기 선물 세트 기간이 달라질 테고 추석이 아니면 여기 이제 더블 클릭해서 엘리 뭐 선물 세트 뭐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 되잖아요. 뭐 여기는 뭐 이런 식으로 바꿔서 쓰시면 돼요. 뭐 지금은 제가 추석을 골라놨다 보니까 좀 마음에는 안 들지만요. 추석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이벤트 중에 찾겠다. 그럼 이벤트 모양들이 많이 있을 거고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이벤트가 있으면 눌러서 이 디자인으로 교체를 하시면 되죠. 채우기는 꽉 채우는 거고 맞추기는 이렇게. 근데 맞추기를 하더라도요. 얘를 그냥 조절을 조금씩 해서 맞춰주시면 돼서 어려울 건 전혀 없어요. 얘는 지금 눌러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이거는 뭐냐면 크기를 못 바꾸게 잠겨져 있는 건데 선택해서 이 자물쇠를 풀면은 크기를 바꿀 수가 있고 내가 원하는 사이즈로 배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정도에 놓고 싶고 얘도 잠겨 있으니까 해제해서 이렇게 얘가 하나 더 복제가 됐으면 좋겠다 라고 한다면 복제해서도 쓸 수 있고요. 복제는 단축키 혹시 아시면 컨트롤 C 컨트롤 V 아세요? 그거 이용하면은 복제를 해서 쓰시는 것 또한 가능하고 좀 어색할 것 같으면 좌우 대칭을 하거나 아니면 여기 회전도 가능하거든요. 가장자리에서 크기 조절. 얘는 또 회전이 왜 안 돼? 여기 있다. 이렇게 회전을 해서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조금 변형을 해 두시면은 이것 또한 또 다른 느낌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지금 그룹이 지금 묶여 있어서 같이 움직이는데 이것도 내가 그룹을 풀어서 따로 움직이고자 한다면 여기 그룹을 눌러서 풀고 여기서 배치를 맞춰주시면 돼요.
크기도 조절하려면 더 크게도 조절해보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에서 그룹 해제를 해도 됩니다. 그러면 순식간에 템플릿 하나를 가지고 다른 디자인을 만들어 버렸죠. 물론 글씨는 더블 클릭해서 수정하시면 되고요. 15%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여기 나는 15% 이렇게 값을 안 적을 거고, 가을 맞이 세일 이런 식으로 적고 싶고, 뭐 여기 있는 거는 이제 퍼센트는 필요 없으니까 딜리트, 이것도 필요 없는 글자는 지워서 배치를 해서 만들면 끝. 물론 세부적인 부분들은 조금 이따 얘기를 드릴 건데요. 간단하게 이 중에 이제 마음에 드는 템플릿 한 개만 꺼내서 한번 그냥 배치만 해보시고 갖고 놀아보세요. 그렇게 어렵진 않기 때문에 아마 수정하시는 거 아마 금방 익숙하게 활용하실 거고요. 요것만 아는 것보단 그래도 좀 더 설명드려야 응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밑에 있는 메뉴들을 조금 이따가 설명드릴 거예요. 지금 8시 27분이니까 한 3분 정도 뭐 늘려도 보시고 줄여도 보시고, 아까처럼 혹시 그룹에 묶어 있으면 그룹도 풀어보시고 하면서 세팅해 보시고, 질문사항 있으시면 질문을 주세요. 네. 자, 작업 공간입니다. 자, 이 작업 공간은 내 디자인이 여기 있어요. 내가 아마 하시다 보면 아시겠지만 저기 저장 완료 뜬 거 보이시죠? 아까 제가 저장 버튼을 누르지 않았음에도 저장 완료가 됐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중간중간 자동 저장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내가 원하는 데까지 다 저장이 돼 있으면 한다면 저장 버튼을 가급적이면 눌러서 저장하는 게 좋고, 그냥 저장하는 것보단 제목을 적어서 저장하는 게 좀 더 낫겠다라고 생각은 드는데요. 내 디자인에 가보면 여태까지 내가 디자인했었던 그런 모양들이 여기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게 디자인을 할 수 있고, 일단은 요소들이 다 준비가 돼 있잖아요. 그리고 보면은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 모델들도 다 있어서 그렇게 어렵지 않게 디자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포토샵이나 다른 툴을 아는데도 이걸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작업 공간은 그래서 내가 쓰던 거, 내가 저번에 이제 만들었었던 어떤 디자인이 있는데, 아, 나 이 디자인을 조금만 수정해서 쓰고 싶어,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쓰실 수 있게 이렇게 디자인들이 남아 있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딸기를 팔던 중이었다, 그러면 이런 거를 이제 디자인을 바꿔서 오렌지를 판다든지, 상세 페이지도 이렇게 있어서 수정 다 가능해요. 자, 그러면 업로드. 자, 만약에요, 내가 어떤 상품을 팔거나 어떤 제품을 팔 때 이 안에, 지금 미리 캠퍼스 안에 그 제품이 다 들어있지는 않아요. 그쵸?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내 제품을 이제 올려놓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또는 내 사진을 올리고 싶을 때도 있을 거고, 그때 이제 업로드를 누르는 거예요. 업로드는 뭐냐면 미리 캔버스 요 내 디자인 요소에 내 사진이나 동영상, 음악 같은 걸 집어넣어서 올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파일 업로드를 해서 올리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내가 사진이 있거나 어떤 로고가 있다라고 한다면 해당 사진이나 로고를 열기를 해서 집어넣을 수가 있죠. 그러면 이 사진을 클릭해서 이렇게 미리 캔버스에서 활용할 수가 있어요. 요거 집어넣은 거는 저번에 받아왔던 이미지인데요. 그거 말고도 내가 만약에 사진 찍은 게 있다라고 한다면, 저번에 이제 샌드 애니어 알려드렸었죠. 예를 들어서 제가 엊그저께 이제 리퍼브샵을 갔다 왔거든요. 여기에서 만약에 찍었던 어떤 사진이 있어서 만약에 이 사진을 여기다 가져오겠다 라고 하면 이렇게 사진을 가져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리퍼브샵이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꾸미는 것도 괜찮겠지만, 사진이 있으면 내 사진을 집어넣어 가지고 뭔가 글을 적어서 꾸밀 수도 있겠죠. 그쵸? 그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투박하게 사진을 넣는데 색깔을 보정하고 싶다면 사진을 클릭했을 때 필터나 조정이 가능합니다. 불투명도는 사진을 흐리게 투명하게 만드는 거라면 필터 효과에서 필터 값을 이용해서 사진을 좀 더 선명하게 보이게 해주실 수도 있고, 직접 조정을 이용해서 어둡게 찍힌 사진은 밝기를 맞추거나 대비를 맞춰서 설정할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사진이라는 곳은 뭐냐면요, 아예 이 미리 캔버스 자체에서 제공해주는 사진들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만약에 교사 또는 선생 이런 걸 넣어보면 교사나 선생에 대한 이미지가 나오고요. 여기서 마음에 드는 교사나 선생 이미지를 이렇게 넣어서 디자인을 꾸며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 내가 포토샵으로 생으로 하려고 그러면 모델이 없어서 비용이 좀 들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모델이 요소에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쓰신다면은 어렵지 않게 쓰실 수가 있어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일단은 좀 좋아하는데, 이런 식으로 내가 꾸미고 싶은 대로 꾸며서 활용을 하시면 돼요. 자, 요소라는 부분은요, 아까 여기 사진은 진짜 사진이죠. 모델 이미지가 이렇게 따져 있는 그런 사진들이라면, 요소는 보시면은 이런 그래픽 사진들이에요. 그래서 컬렉션, 일러스트, 다양하게 이런 모양들이 있고, 여기에서 만약에 아까처럼 교사라고 친다면 교사에 대한 이번엔 이미지들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내가 마음에 드는 이미지를 선택을 해서 넣으면은 이렇게 이미지를 넣을 수가 있고요. 여기서 밝기나 대비, 채도 이런 거를 조절을 해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 이미지에 대해서는요, 색깔을 수정할 수 있는 이미지들도 있어요. 요거는 지금 그게 없는데, 만약에 이런 이미지라고 했을 때, 요거도 그건 없네. 아, 여기 있구나. 색상을 이렇게 수정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내가 원하는 색깔로 바꿔서 이용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림자를 넣을 수도 있고요. 그림자의 방향이라든지 불투명도 또는 그림자 그림 간의 거리, 흐린 정도까지도 수정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거와 비슷한 요소를 찾아서 조금 더 내가 예쁘게 꾸미고 싶다면 그런 느낌의 요소를 찾아보시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호랑이랑 좀 관련된 그런 좀 비슷한 류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일러스트 요소를 찾으실 때도 활용이 아마 가능하실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요소 부분은 조금 더 소개를 해볼게요. 전체 컬렉션, 일러스트, 조합, 애니, 도형, 선, 프레임 다양하게 있는데요. 여기서 조합으로 가보면 이런 식의 어떤 뭐랄까 그래프? 이런 모양들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그래프나 시간표 이런 모양을 만들고 싶다면 조합에서 찾아서 쓰셔도 돼요. 이 디자인 많이 보셨을걸요, 어디서? 그죠? 여기 캐릭터예요. 그러니까 이걸로 이제 이렇게 들어간 애들은 아, 미리 캠퍼스에서 만든 거구나 이런 거 알 수 있죠. 악어 캐릭터라고 해요. 악어 모양처럼 닮았다고 해서. 자, 그리고 요건 이제 애니, 요런 움직이는 애니메이션들, 그리고 도형도 있고요. 이런 도형 모양, 차트, 그리고 선,
프레임도 있어요. 이 프레임이 좋은 점이 뭐냐면 이런 느낌의 프레임을 만들고 싶고 이 안에다가 사진을 내가 업로드해서 올린 사진을 끌어다가 넣으면요 이렇게 안에 사진이 들어가거든요. 더블 클릭해서 사진의 위치라든지 이런 걸 맞춰서 내가 원하는 위치가 보이게 맞춰 주실 수도 있고요. 얘가 이제 개체인데 제가 호랑이를 먼저 넣고 그 다음 프레임을 넣었더니 호랑이가 가려져요. 그러면 호랑이를 선택을 하든 프레임을 선택을 하든 한 다음에 순서를 바꾸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호랑이를 앞으로 보내라 이렇게 보내면 호랑이를 앞쪽으로 보내주는 것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디자인은 진짜 다양하게 디자인을 하실 수가 있어서 이게 과연 무료로 제공되는 게 맞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잘 되어 있는 그런 사이트기는 합니다. 자, 요소 프레임도 되게 다양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신다면 아마 예쁜 프레임을 가져다가 쓰셔도 좋을 거다라는 생각이에요. 이런 것도 재밌겠죠. 만화 같은 느낌이잖아요. 가끔 이제 유튜브 같은데 픽셀을 이렇게 이제 사진을 넣어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고 이렇게 적어서 만든 것들을 본 적 있거든요. 네, 요거 프레임을 활용한 거예요. 만화 프레임. 프레임에도 되게 다양한 프레임들이 많으니까 참고해 주세요. 디자인을 진짜 꾸미는 대로 많이 꾸밀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하나 아쉬운 거라면 투명 이미지가 안 된다라는 건데 투명 이미지는 뭐 어쩔 수 없죠. 그건 이제 여기 이제 서비스로 팔고 있으니까 그건 이제 뭐 유료로 사셔서 이용하거나 하시면 되는 거고 아니면은 투명 이미지로 가지고 있는 로고가 있으면 그걸 그냥 넣으면 되기 때문에 전혀 상관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자, 요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번엔 텍스트 설명 드려볼게요. 텍스트에서는 조합과 스타일, 특수 문자가 있어요. 자, 일단 조합에서 텍스트 추가는 그냥 우리 일반적인 글자를 추가하는 거예요. 누르면 이렇게 제목을 입력하라고 나오고 이거 좀 방해되니까 지울게요. 제목을 입력하라 나오고 더블 클릭하면 글씨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글씨를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적었다고 친다면 여기 가장자리 보면 동그란 표시가 있고 약간 길쭉한 동그라미가 있어요. 자, 여기 동그란 표시는 크기를 조절할 때. 그러면 이 길쭉한 동그라미는요, 글상자의 너비를 조절할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타이틀에서 어떤 그 템플릿에서 요소를 수정하다가 아, 이거 글상자를 좀 넓혔으면 좋겠어. 이럴 때는 잠깐만요. 여기서 얘가 바로 안 건드려져요. 그러면 딴 데 한번 눌렀다가 얘를 찍고 요 바 있죠, 넓은 거. 얘를 당겨서 이렇게 맞추시면은 내가 원하는 글상자 너비로 조절도 가능합니다. 크기도 당연히 가능하고요. 자, 글씨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이제 글씨체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필터로 내가 만약에 한글 글씨체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해서 볼 수도 있고요. 다양한 글씨체들이 많으니까 예쁜 채로 그냥 쓰시면 될 걸로 보여져요. 자, 그 다음 이게 글씨 크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글씨 크기로 설정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직관적으로 가해서 크기 조절을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얘가 진하게, 얘가 기울임, 얘가 밑줄인데 일단은 좋은 점은요. 여기서 내가 만약 한일이라는 글자만 빨간색을 하겠다. 블럭을 지정해서 글자색을 바꾸는 것 또한 잘 됩니다. 네, 진짜 잘 만든 프로그램인 것 같긴 해요. 자, 여기는 정렬 방식, 문단에 대한 정렬이고요. 요건 이제 글자 불투명도, 글자 색깔인데 여기 있는 색깔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요 색상표를 눌러서 더 다양한 색상을 가져다가 쓰시는 게 가능해요. 아이고, 요건데, 그쵸? 색깔을 고르고 여기서 색상을 찍으면 해당 색상을 쓰실 수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요게 스포이드예요. 스포이드로 내가 원하는 색상을 찍어서 가져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혹시 포토샵을 아시는 분은 색상표 값을 직접 적어서도 가져다 쓰실 수가 있습니다.
배경색은 글자 배경색이에요. 투명으로 없애놓을게요. 자, 글자 조정 부분의 자간은 글자 간의 간격입니다. 그리고 행간은 줄과 줄 사이 간격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장평은 글자 높이에 대한 너비 비율인데 넓히면 뚱뚱한 글씨가 되고 줄이면은 날씬한 글씨가 되는 거예요. 자, 외곽선은 가장자리 테두리. 그래서 색깔이나 두께를 조절해서 내가 글씨의 외곽선을 수정할 수가 있고요. 그림자는 이 바깥쪽에 이제 그림자인데 그림자의 색깔도 수정할 수가 있고, 그리고 밑에 방향도 내가 이 방향 말고 이렇게 밑으로 그림자를 넣겠다. 불투명도 흐리게 하겠다, 진하게 하겠다. 거리 멀리 떨어지게 하겠다, 가까이 붙게 하겠다. 흐림으로 부드럽게 하겠다, 아니면 딱딱하게 이렇게 보이게 하겠다. 조절이 가능하시고, 이 밑에 그라데이션은 글씨에 대한 그라데이션이에요. 그래서 글씨에 이렇게 예쁘게 그라데이션 글씨를 넣고 싶다면 그라데이션에 설정을 주셔도 돼요. 미리 적용된 색깔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색상을 내가 직접 원하는 색깔을 넣어서 그라디언트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방향도 이렇게 수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로 만약에 포토샵을 모른다고 하시더라도요, 내가 어느 정도 좋은 퀄리티의 그런 컨텐츠를 만드는 데는 이 정도도 충분하다고 생각은 들어요. 자, 곡선은 곡선 글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크기도 조절할 수 있고 곡선을 기울임 정도도 맞출 수 있고 회전도 할 수 있죠. 그래서 내가 약간 이런 곡선을 만들 때 어떻게 줄지 모양을 잡고 회전해서 디자인 해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단 다 얘기한 것 같고요. 안쪽으로 할지 바깥쪽으로 할지 다시 돌려서, 자, 이 위쪽에 보시면은 이제 텍스트 부분에서 스타일, 특수문자, 최근 사용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일일이 글자를 적을 게 아니라 이런 디자인이 좋겠다 라고 하신다면 해당하는 디자인을 눌러서 이렇게 설정해서 내용만 고치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얘가 지금 디자인이 같이 붙어 있는데 약간 이게 마음에 안 들어서 떼내고 싶다 하면은 아까 배웠던 그룹을 해제하시면 떼내거나 근처에 두거나 필요 없으면 지우거나도 가능하니까 진짜 제 입맛대로 수정이 가능하죠. 스타일에서는 정보 타이틀, 자막바, 모든 스타일 등의 다양한 스타일 모양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쁜 글씨들이 많아서 이런 디자인들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학원이면 이런 걸 써도 괜찮겠죠? 그래서 이런 느낌의 공부법 대신에 여기를 저는 자격증 이렇게 바꿀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예비 고3이 아니라 예를 들어 이거는 뭐 취준생은 증오하라 뭐 이런 식으로 바꿔 쓸 수도 있겠죠? 수정 다 가능해요. 자, 특수문자 쓰신다면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다양한 특수문자들이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여기는. 자, 이제 테마입니다. 테마. 자, 요렇게 얘를 넣었잖아요. 얘랑 이제 색깔을 비슷하게 배색을 가져와요. 그래서 이런 테마색은 어때? 라는 걸 알려주죠. 눌러보니까 그에 맞게 조절이 됐죠? 물론 마음에 안 들면 내가 조금씩 수정하면 되겠죠. 근데 우리가 보면은 어떤 요소를 꾸밀 때 이게 좀 초보가 많이 막히는 부분인데요. 내가 이쁘게 꾸민다고 꾸몄는데 막상 보면 되게 좀 뭔가 허접해 보이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사실 배색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원래 그 배색을 잘 맞추려면 어떻게 하냐면 너무 총천연색을 깔아놓기보다는
내가 가져온 어떤 이미지에 있는 색깔들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 좋거든요. 그런 거를 여기 테마색에서는 제공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자인이 싹 바뀌었죠? 자, 동영상. 여기 이제 이런 동영상들을 제공해줘요. 얘가 좋은 점은 뭐냐면 내가 다운로드 받는 게 이미지로만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동영상을 만들어서 간단한 애니메이션 같은 걸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 이제 동영상을 넣어가지고 꾸밀 때 활용하실 수 있게 제공이 되고 있고요. 물론 여기 있는 영상 말고 아까 우리 여기 업로드할 때 동영상을 올려서 넣을 수도 있어요. 참고해 주세요. 자, 배경은 그냥 배경인데요. 이 바깥쪽에 배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디자인들을 많이 제공되고 있으니 한번 살펴보시고, 요거는 이제 QR 바코드인데 내가 만약에 QR 코드를 써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QR 코드를 URL을 여기다 적어서 나중엔 내가 쓸 건 넣겠죠? 이렇게 해서 만들기를 하면 QR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사이즈에 맞춰서 QR 코드를 박아 넣을 수가 있어서, 왜 보면은 요즘은 QR 많이 찍으시잖아요. 그만큼 보편화가 됐기 때문에 명함이라든지 이런 데 찍어서 놓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런 용도로 쓰시는 것도 괜찮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QR만 덩그러니 놓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그만한 글씨로 자세한 내용은 QR 코드를 찍어 보세요. 뭐 이런 식의 약간 유도글을 적어서 이렇게 밑에다가 깔아 놓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QR 찍으시는 건 요즘 거의 다가 찍으시잖아요. 하도 많이 찍어 보셔서. 네. 아니에요? 뭐 아닐 수도 있고, 얘들 뭐 디자인적으로 좀 이뻐 보일 수도 있고. 네.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되게 요모조모 너무 자랑을 했는데요. 어차피 제가 뭐 자랑을 한다고 커미션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를 드린 이유는 굉장히 편리해요. 그리고 디자인을 안다, 그러니까 포토샵이라든지 프로그램을 아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이런 요소들을 다 찾아서 넣기가 또는 만들어 넣기가 쉽지가 않은데 간편하게 만들 수 있는 툴로 활용하시기가 좋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추천할 만해요. 또 일단 얘기를 했으니까 좀만 더 얘기해 보자면, 예를요 내가 만약에 카드뉴스를 만든다 그러면은 디자인을 복사를 해가지고 만약에 이 디자인의 느낌을 하나 더 만들어서 좀 다른 시리즈의 어떤 디자인으로 꾸며 본다든지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 페이지 복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저씨 대신에 나는 사진을 이 사람으로 바꿔서 여기다가 배치를 하고, 얘는 순서를 앞으로 꺼내야 되겠죠? 그럼 호랑이 대신에 얘랑 비슷한 요소를 넣을 거니까 얘로 바꾸자. 자, 이렇게 바꾸는데 딴 데 보고 있죠? 그러면 얘를 반전을 해서 좌우를 바꿔서 이쪽을 보고 있는 호랑이로 바꿔서 넣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디자인을 이렇게 똑같은 디자인이지만 조금씩 시리즈만 다르게 해가지고 마케팅을 하는 것도 괜찮거든요. 마케팅은 자꾸 보이면서 인지가 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아예 생뚱맞게 다른 디자인으로 바꾸면 그것도 이제 약간의 모양이 틀어지기 때문에, 보통 보면 광고 같은 경우요, 같은 느낌인데 좀 다른 그런 광고들 많이 보셨었을 거예요. 그런 디자인으로 만들기도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사진이라고 했을 때 다운을 받을 때요,
파일 형식이 JPG, PNG, PDF, PPT 이렇게가 있어요. 그래서 JPG로 만약에 받는다면 1, 2페이지 모두 다 받게 되면요. 이게 기본적으로는 아마 다운로드 폴더로 들어가요. 근데 우리가 저번에 세팅을 다운받을 때 어디에 받을지 고르게끔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아마 창이 뜰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바탕화면에 받겠다. 요 이름 적어서 저장을 해 놓게 되면 바탕화면에 이렇게 zip 파일로 받아지게 되고 압축만 풀어서 쓰신다면은 이런 두 개 이제 디자인이 된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배너에다가 꾸밀 때 디자인을 너무 똑같은 디자인만 보이면 배기 싫으니까 이렇게 시리즈를 만들어서 그게 이제 뭐 어느 날은 이게 보이고 어느 날은 저게 보이고 이렇게 다르게 보이게끔 하면요. 되게 그래도 있어 보이는 그런 모양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좀 많이 이 프로그램에 대해 자랑을 한 것 같긴 한데 진짜 더 자랑하고 싶어서 조금만 더 얘기할게요. 여기 보면 애니메이션 효과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얘를 페이드 효과를 주거나 떠오르기 효과를 줘서 이런 전환 애니메이션을 주고 다운을 받을 때는요. 이걸 동영상으로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MP4로 받거나 아니면은 내가 경우에 따라 GIF로 받아서 1페이지만 받아볼게요. 원래는 이거 페이지 재생 시간에서 2페이지로 넘어가고 이런 것까지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그냥 시간 관계상 1페이지만 보여드리려고 받았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타다닥 나타나는 그런 애니메이션이 되다 보니까요. 뭔가 그럴싸하죠. 화면 막 바뀌는 거 하려면 뭐 두 번째 장, 세 번째 장 만들어서 하시면 되는 거라 그것도 막상 해보시면 안 어려우실 거예요. 자, 네, 여기까지 해서 미리 캔버스를 쭉 자랑해 봤는데요. 스톱 모션, 팝, 네온, 회전, 뭐 굴러오기, 흔들리기 등의 다양한 효과를 낼 수가 있고 이 하나하나에도 사실은 애니메이션을 따로 줄 수도 있어서 쓰시면 아마 유용하게 활용하실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요 내가 이런 식으로 현수막을 만들고 싶다 이런 경우도 있을 건데 인쇄물 제작 원래 이 서비스 팔려고 얘네가 만든 거긴 해요. 그래서 배너를 만들고 싶다든지 아니면 내가 약간 왜 카페 같은 데 가면은 뭐죠? 그 도장 찍는 거? 그런 거 만들잖아요. 명함 같은 거에 뒷면에 그런 거 디자인도 내 맘대로 할 수가 있고 아니면 패키지 디자인도 내 맘대로 해서 내 가게를 내가 직접 여기서 만든 디자인으로 홍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쓰신다면은 다양하게 쓰실 수 있는 메뉴라 네? 아 이건 돈 받죠. 이거 돈 받으려고 하는 서비스예요. 사실 이게. 근데 우리는 웹상으로만 쓸 거라면 다운받아서 그걸 깔아서 쓰면 되니까 돈은 따로 안 들 거고 만약에 이걸 이제 오프라인으로 갖다가 쓸 건데 내가 현수막을 만들고 싶다라든지 뭐 이런 서비스를 한다면 그게 이제 연계가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비용 내시고 하시는 것도 나중엔 가능하겠다. 왜요?